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라. 부처님 말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강함이란 눈물 없는 얼굴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상처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모든 진심을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면의 고요한 공간에 당신 자신을 조용히 앉히고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 말없이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작은 울림으로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상처는 마음의 발자국이다. 상처는 마음 위에 찍힌 발자국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 자리, 그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지요. 시간이 흐르면 지워질 줄 알았던 그 감정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비슷한 말투나 상황이 스치기만 해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겹쳐지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감정 위를 다시 걸어갑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 잊고 다 이해하고 다 흘려보내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때때로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잊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팠는지,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 그 감정의 중심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그때 그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 상황, 그때 내가 삼킨 감정, 억울함, 분노, 슬픔, 무력감,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던 감정들이지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섬세하고 정직하다는 뜻이니까요. 상처는 결국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공격이 아니라 이해였고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었으며 상처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그땐 정말 아팠지. 그만큼 나에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어. 내가 참았던 만큼 지금은 나를 안아줘야 할 시간이지. 상처 위에 놓인 이 말들이 당신 마음을 천천히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분노를 숨기고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 말투가, 그 상황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한 나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미련함이 아니라 감정을 억눌러 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릴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울지 못했고, 분노하지도 못했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내지 말고 화를 내면 지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참는 법만 가르쳤지, 상처를 풀어내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덮칩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은 사람들 앞에서도 경계하게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감정을 품고 참아내며 버텨온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고통 위에 또 하나의 뚜껑을 덮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되고, 때로는 죄책감이 되고, 때로는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때 정말 화났어.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문장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게 해주세요. 분노는 파괴하려는 힘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조용히 참아왔던 시간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침묵 속에서 말없이 품어온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참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이 조용한 위로가 되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줄 것입니다. 3부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용서란 말은 때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아직 감정이 아물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너그러워지지 않으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결국 더 깊은 분노를 낳습니다. 진짜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 그 얼굴, 그 상황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풀어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억울했던 마음, 씻기지 않았던 분노,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더는 이 감정에 나를 붙잡아 두지 않겠다는 결단으로부터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의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의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상처 위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내면의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당신이 용서를 선택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서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4부.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때론 말로, 때론 침묵으로. 그 사람은 떠났는데도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내 안에 머뭅니다. 마치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의 형상이 깊게 박혀버린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때로 나의 가장 깊은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웠으며 외면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두려움을 무심하게 건드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팠고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을 단지 상처 준 존재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내가 감추고 있던 감정, 내가 직면하지 못한 감정, 내가 진짜로 원했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본 나의 모습은 결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싶었던 나였고, 존중받고 싶었던 나였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길 바랐던 진짜 나였습니다. 이제는 그 거울을 미워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준 사람조차 때론 나의 깨달음을 돕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존중받아야 해. 너는 스스로를 지켜야 해. 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때로 깨지고 때로 왜곡되었지만 그 속에 비친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시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거울을 조용히 닦아내며 말해봅니다. 그래, 나는 참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5부. 자비는 약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비를 말하면 마치 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결코 약한 사람만이 품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통을 이해할 때 남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른 이의 눈물 속에서도 그 아픔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 상처를 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두려움 때문에 공격적인 말로 자신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거기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비란 모두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자비란 더는 그 상처의 고리를 내가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처럼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이 고통을 내 대에서 멈추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자비는 울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울고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무시당해도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자비를 건네주세요. 너무 오래 참았던 나, 억울함을 속으로 삼켰던 나, 미움과 원망 속에서 자책했던 나에게 그 모든 마음을 안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만큼 많이 아팠던 거야. 이제는 나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게. 그 말이 지친 마음을 감싸주는 작은 연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약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강한 빛입니다. 6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 무언가를 해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으려고 애쓰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 애를 쓰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조차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왜 아직도 괴로운 걸까?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치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상처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의미를 붙이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잠시 머물러주는 것. 슬픔이 밀려올 때면 그 슬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말없이 존재해보는 것. 분노가 올라올 때면 그 분노를 고요히 바라보며 억누르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그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함은 마음을 천천히 정화시킵니다. 물이 혼탁할 때 흔들수록 더 탁해지듯 그저 가만히 두었을 때 비로소 바닥까지 맑아지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이 당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과 분노, 슬픔과 외로움이 더는 적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함께 있는 존재, 지나가는 손님처럼, 잠시 들렀다 가는 구름처럼, 이제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안아주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아직 아프지만 그대로 머물러도 돼. 나는 괜찮아질 거야. 서두르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고요한 평온을 불러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 그것은 치유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7부 상처는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우리는 상처를 잊고 싶어 합니다.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눈물, 그 말에 눌린 마음, 그 상황에서 떠나지 못한 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많이 울던 날들이 가장 크게 자라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마음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감정 속에서 나는 사랑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견뎠던 외로움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아픔이지만 그 끝에서 만난 나 자신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지닌 존재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흉터가 아닌 무늬처럼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고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왔다는 발자국입니다. 상처는 나를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하게도 만들고 조용히 단단해지게 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무겁지만 언젠가 그 기억을 담담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당신은 더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조용한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상처를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귀하고 이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안아줄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조금은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 고요한 평화가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